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된 이 고백은 40여 년간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봐온 한 의사의 진심 어린 증언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올린 영상입니다.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최민희 내과 전문의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료계가 감춰온 불편한 진실을 목격해왔습니다. 병원 창가에 서서 바라본 도시의 풍경은 예전과 달라 보였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대형 병원들의 네온 사인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종합검진센터, 프리미엄 건강검진 같은 화려한 문구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죠? 그래서 더 많은 검사를 받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결국 건강했던 분이 병원 출입이 잦아지게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최 원장의 표정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스며 있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환자 차트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기록해온 환자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72세 박영자 씨였는데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가의 종합검진을 받으신 후 뇌 MRI에서 아주 작은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였지만 박 씨는 그 결과를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셨어요. 최 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환자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다. 그분은 그 이후로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치매가 올까봐, 뇌졸중이 올까봐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앓게 되셨죠. 검사 결과 때문에 건강하셨던 분이 진짜 아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40년 넘게 환자를 돌보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는 어떨까요? 제가 75세인 지금 받는 검사는 정말 최소한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정말 의미가 있는 것만 받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죠. 그 결과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최 원장 자신도 몇 년 전까지는 다른 의사들처럼 환자들에게 다양한 검사를 권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자신이 직접 환자가 되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검사 자체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 원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기록해온 환자들의 사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먼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검사 2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저희 연령대에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검사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로 그것이 대장 내시경의 핵심입니다. 최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옛 환자를 떠올렸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이철수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9세셨는데 정말 건강하셨어요. 골프도 치시고 등산도 다니시고 그런데 부인분이 자꾸 검사를 받으라고 하셔서 마지못해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죠. 그때의 상황이 생생히 떠올랐다. 검사실에서 이철수 씨가 보였던 표정, 그리고 검사 후 달라진 그의 인생. 검사 결과
1.8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니 이미 암세포가 형성되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최 원장의 표정이 밝아졌다. 이런 경우야말로 의사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다. 만약 이철수 씨가 검사를 미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2, 3년 후에는 진행성 대장암으로 발전했을 겁니다. 그때는 수술도 훨씬 크게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완치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죠. 실제로 최 원장이 40년간 진료하면서 본 대장암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검사를 미루다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들이었다. 대장암은 참 특이한 암입니다. 용종이라는 전 단계를 거쳐서 암이 되는데 이 과정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즉,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면 암이 되기 전에 미리 잡아낼 수 있어요. 최 원장 자신도 60대부터 꾸준히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다. 70세 때는 작은 용종 하나를 제거하기도 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70세 때 0.8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했어요.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그냥 놔뒀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는 잠시 멈춰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시작해서 이상이 없으면 5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크기와 개수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받으시고요. 75세 이후에도 건강 상태가 좋으시면 계속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 원장은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두 번째 중요한 검사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두 번째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검사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는 더욱 중요하죠. 그의 표정이 다시 한번 진지해졌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뼈가 부러지는 것을 단순한 외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최 원장은 몇 년 전 진료했던 환자를 떠올렸다. 78세 김순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아주 활동적이셨어요. 텃밭도 가꾸시고 손자 손녀들 돌보는 것을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때의 상황이 생생히 기억났다. 응급실로 실려온 김순희 씨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 달라진 그녀의 살.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은 잘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셨어요.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시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력도 떨어지고 결국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최 원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만약 김순희 씨가 미리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다면 어땠을까요?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운동요법을 시작하셨다면 그 가벼운 넘어짐으로는 뼈가 부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 불린다. 뼈가 약해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골절이 일어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골밀도 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워서 5분 정도만 있으면 끝나요. 방사선 노출량도 흉부 X선의 10분의 1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엄청나죠. 최 원장 자신도 65세부터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왔다. 저도 70세에 골밀도 검사를 받았을 때 허리뼈의 골밀도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뚝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지금 75세인데도 골밀도가 오히려 좋아졌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한 덕분이죠. 최 원장은 골밀도 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골밀도 검사는 폐경기 이후 여성은 매년, 남성은 70세 이후부터 2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골다공증이 진단되면 더 자주 받으셔야 하고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두 가지 검사, 대장 내시경과 골밀도 검사는 정말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검사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최 원장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다.
병원에서는 이런 꼭 필요한 검사 외에도 수많은 검사들을 권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는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40년간 제가 목격해온 불편한 진실들입니다. 과연 모든 검사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최 원장은 책상 위에 놓인 여러 종류의 검사 결과지들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환자들이 받아온 수많은 이상 소견들이 적혀 있었다. 이제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연히 발견된 이상 소견이라는 함정에 대해서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최근 들어 CT, MRI 같은 정밀 검사들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혀 증상이 없던 건강한 분들이 갑자기 환자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최 원장은 몇 달 전 진료했던 환자를 떠올렸다. 65세 정미경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종합검진에서 복부 CT를 찍었더니 간에 1cm 크기의 작은 혹이 발견되었어요. 그때 정미경 씨가 보였던 공포에 질린 표정이 생생히 기억났다. 결과를 듣자마자 정미경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셨어요. 간암인가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라고 울면서 물어보셨죠. 하지만 추가 검사 결과 그냥 단순한 간 낭종이었습니다. 전혀 치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최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그 몇 주 동안 정미경 씨가 겪으신 정신적 고통입니다. 밤잠을 설치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셨어요. 건강하셨던 분이 검사 때문에 진짜 아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최 원장의 진료실에서 너무 자주 반복되는 일이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70세 박철호 씨는 가슴 CT에서 폐에 5mm 크기의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99% 이상 양성 결절일 가능성 높았지만 0.1%의 가능성 때문에 3개월마다 추적 CT를 찍게 되었어요. 최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2년 동안 8번의 CT를 추가로 찍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방사선 피폭량은 상당했고 무엇보다 박철호 씨는 그 2년 동안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셨어요. 결국 그 결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 원장은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주었다. 사실 저 역시 5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8m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었어요. 동료 의사들은 조직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을 가볍게 만지며 말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결절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만약 제가 다른 환자분들처럼 조직 검사를 받았다면 아마 바늘로 찌르는 고통도 겪었을 것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했을 것이고 혹시 모를 합병증 위험도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최 원장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의학 논문 뭉치를 꺼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수집한 과진단에 관한 연구 논문들입니다. 전 세계 의학계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예요. 그는 논문 중 하나를 펼쳐 보였다.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신 CT 검사에서 90% 이상이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 미만이에요. 최 원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즉, 검사를 받은 100명 중 90명 이상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되고 추가 검사를 받게 되고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한 명뿐인데 말이죠. 그는 창밖의 병원 내원사인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 의료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더 정확한 검사, 더 많은 검사가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 원장은 진료실 벽에 걸린 자신의 졸업사진을 바라보았다. 40년 전 젊은 의사였던 자신의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달라 보였다. 제가 의사가 된 초기에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계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병원도 결국 운영해야 하는 사업체입니다. 수익을 내야 하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하고 최신 장비도 도입해야 하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수익원이 바로 검사 수수료와 시술료입니다. 최 원장은 책상 위에 계산기를 가리키며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다. 예를 들어 복부 CT 한 번 찍는 비용이 30만 원이라고 해보죠. 그중 병원 수익이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명만 찍어도 150만 원, 한 달이면 4,500만 원의 수익이 나와요. 그는 잠시 멈춰서 물을 마셨다. 반면에 환자와 30분 동안 상담하고 생활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수익이 거의 없어요. 상담료는 2,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현대 의료의 구조적 문제였다. 치료보다는 검사가, 상담보다는 시술이 더 수익성이 높은 구조.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건강검진센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에 최신 장비를 갖춰놓고 프리미엄 검진이라는 이름으로 수백만 원짜리 검진 패키지를 판매하죠. 최 원장은 최근 받은 한 대형 병원의 검진 안내 브로셔를 꺼내 보였다. 여기 보세요. 전신 MRI, 관상동맥 CT, 종양 표지자 20종 검사 등등 정말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검사가 몇 개나 될까요? 그는 브로셔를 접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지난 5년간 이런 고가 검진을 받고 오신 환자분들을 300명 넘게 봤습니다. 그 중에서 검사 덕분에 조기 발견된 심각한 질병은 단 2건뿐이었어요. 나머지 298명은 모두 불필요한 걱정거리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 원장의 경험담은 계속되었다. 67세 이영희 씨는 200만 원짜리 프리미엄 검진을 받으셨어요. 결과지가 A4 용지로 30장이 넘더군요. 그 안에는 간혈관종, 갑상선 결절, 디스크 초기, 동맥경화 소견 등 온갖 이상 소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영애 씨가 보인 반응이 생생히 기억났다. 이영희 씨는 그 결과지를 들고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저 이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린 결과 그 모든 이상 소견들은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거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최 원장은 자신의 검진 결과를 예로 들었다. 제가 75세에 받은 기본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선, 심전도 정도만 했어요. 총 비용은 15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제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의료진의 양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물론 모든 의사가 돈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동료들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더 많은 검사를 유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 원장은 의료진의 입장도 이해한다고 했다. 의사들도 법적 책임 때문에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놓친 것은 없을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더 많은 검사를 권하게 되는 거죠.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가 감당하나요? 바로 환자분들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비,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추가 검사. 이 모든 것들을 환자분들이 떠안게 되는 거예요. 최 원장은 40년간 의료 현실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싶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모든 검사를 거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는 책상 위에 수첩을 다시 펼치며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먼저 꼭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 원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첫째, 증상이 있을 때만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라는 이유로 전신 MRI나 고가의 CT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둘째, 나이를 고려하세요. 70대 후반이나 80대에서 발견된 갑상선 결절이나 전립선암은 대부분 천천히 자라서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 과정에서 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요. 최 원장 자신의 철학이 담긴 조언이었다. 셋째,
검사 결과에 일일비하지 마세요. 정상 범위하는 것은 통계적 개념일 뿐입니다. 개인차가 있고 나이에 따른 변화도 있어요. 그는 환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되어 있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암 검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효과가 입증된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최 원장은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설명했다.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유방 촬영술, 자궁경부암 검사.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입증된 암 검진입니다. 나머지 종양 표지자 검사들은 대부분 불필요해요. 그의 조언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종양 표지자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이라고 해서 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만 키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최 원장은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건강관리 비법을 공개했다. 저는 지금 75세입니다. 받는 검사는 정말 간단해요. 1년에 한 번 기본 혈액 검사,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그리고 필요할 때만 골밀도 검사. 이게 전부예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대신 매일 30분씩 걷고 주 2회 근력 운동을 하고 금연금주를 실천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요.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최 원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감동적이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라면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불필요한 검사에 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즐기세요. 그는 카메라를 직시하며 진심 어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검사 결과에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4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최 원장은 오늘도 한 명의 환자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건강한 노후, 그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후 품격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